오늘 2차 방정식 해야 된다. 맞지? 아, 혹시 거기에 있는 거는 문제 다 괜찮아?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기본적인 걸 다 배웠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그 개수가 허수가 들어간 경우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중학교 때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도 배웠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b제곱빼기 4c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근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실근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다. 허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약간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치? 그런 것만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복잡한 게 2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재나 이런 교과서 보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불친절하면 그냥 2차 방정식 바로 나와. 근데 대부분 앞에 한두 페이지는 1차 형태의 방정식 모양이지만 방정식이 아니기도 하고 방정식이기도 해요. 얘가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교재가 1차 형태인데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가 1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0 아니면 1차인데 얘가 0이면 1차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 그렇지? 이런 꼴의 해를 구하는 방법 이게 다 언급이 되어 있어. 요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라고 말할 거야. 이게 표현을 보기는 맞을 거야. 중학교 때도 문제를 통해서. 그치? 근데 요것도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기호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방법 해법이라고 할게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한 걸 하고 2차 방정식은 왜냐하면 중학교 때 다 배워서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자, 요거부터 이제 한번 천천히 해볼게. 자, 1차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치?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AX는 B 이런 모양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푸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X는 하고 해를 구하고 X가 해라고 치면은 이게 A가 뭐 아닐 때는 양변을 나눌 수 있어. 함부로 A로 나누어서 X는 A분의 B 하면 안 되잖아. 어떨 때만 A로 나눌 수 있는 거냐면 A가 0이면 못 나누는 거야. 그치? A가 0 아닐 때 이때는 해가 한 개 나오겠네. A분의 B.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두 번째 A가 0일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둘 다 A가 0일 때 이건 나눌 수 없다고. 얘가 0이기 때문에. 그치? A가 0이면 이건 지금 0x는 B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B도 0이면 어떻게 되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꿔버리는 거잖아. 일단. 그치? 얘도 0인 상태인데 얘도 또 0이야. 그러면 이 식은 0x는 0.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등식이라고 해서 그렇다.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지 않아?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해를 너무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모든 실수라고 해도 되고 한 가지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 이렇게 말해도 된다. 그렇지? 이 말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같은 말이야. 모든 실수라는 소리. 자, A가 0일 때 그럼 B가 0인 경우도 있었지만 B가 뭐인 경우도 있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거일 때는 어떻게 할까? 이 식은 그러면은 0x는 0 아닌 숫자 예를 들어 1 뭐 이런 거라고 쳐. x에 뭘 집어넣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얘는 뭐가 되죠? 해를 구할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불능 해를 아예 구할 수 없는 불능 해가 없다 이런 말 뜻이야. 됐어? 요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다 구하게끔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 A-1, A-3x 얘가 A 4x 더하기 A-4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때 A의 값이 얼마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X는 몇 차식이야 지금? 1차식이지. 그래서 이건 2차 형태가 아니라 1차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우선은 그렇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 X랑 X 아닌 애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생각해 보면은 여기 4AX가 넘어와서 얘랑 마저 정리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거의 x인데 전개에서 4a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ax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맞나? 식 맞게 쓰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아, 미안해. 여기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 상황이 좀 다르네.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넘어왔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됐고 나머지 것들은 전개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나머지 분배한 건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계산한 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거의 x인데 얘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맞지? 이거의 x 얘가 a 마이너스 3. 자, 우리가 그럼 정상적으로 1번, 2번, 3번 나누어서 풀 텐데 여기서 1번이 여기서는 뭐인 거야? a가 3도 아니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때 이거 통째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답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문제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또는 해가 없을 조건은 일단 둘 다 어떨 때 이 x 앞에 개수가 0인 조건 안에서 생각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인 조건 안에서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게 나오니까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a가 어떤 경우로 풀어야 되지? 이 문제는 a가 3이어서 이게 0인 경우, 그렇지? 이게 0인 경우가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0이라서 0인 경우 또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0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a가 3인 경우는 b라는 거는 근데 어차피 a가 정해지면 이 부분도 저절로 정해져요. a에다 3 대입하면은 0x가 될 거고 여기다 3 대입하면 3 곱하기 0이 될 테니까 0이지, 그치? 그럼 이때 이 값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럼 얘가 답이 되겠다, 그치?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0이라서 0x가 될 거고 여기는 0 아닌 또 다른 어떤 숫자로 나올 거라고, 그쵸? 이때는 해가 없을 조건에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가 답이었겠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물었으니까 3일 때는 답이 된다. 이해했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1번 x는 이거, 2번 x는 어떻다, 3번 x는 어떻다. 이거 일일이 다 쓰는 것 자체 이 전체를 답으로 원하는 경우도 문제도 있을 거예요. 프로 봤었나 옛날에? 이렇게 하고 절대값이 나와 있다. 절대값을 포함한 식.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풀이는 어떤 절대값이든 다 되는 방법은 이거야. 절대값 안에 어떤 문자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은지 이거에 대한 부분,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범위를 먼저 나눈 다음에, 그렇지? 절대값을 이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 세모가 이게 지금 얘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세모가 나올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세모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말이나 루트 세모의 제곱이랑 같은 의미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벗긴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없애는 거지, 그렇지? 절대값을 나눈 다음에 절대값을 없앤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원래 원식은 이거라고, 그렇지? 근데 절대값이 한 개 있어. 부등식도 그렇겠지만, 근데 절대값이 딱 하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의 풀이는
근데 절대값 만약에 x-1 딱 하나만 있어. 얘가 4래. 우리가 이거 풀잖아. 만약에 4라고 하면 그러나 여기 뭐 2x라고 해버릴까 이렇게 해버릴까? 편하게 4라고 할게. 2x라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이거야. x가 어떨 때? 이렇게 되면 x가 1보다 클 때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세모가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없앤 다음에 x 값은 3이야. 근데 풀고 나서 조심해야 돼. 이 값이 이 조건 안에 있는 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줘야 돼. 3은 1보다 큰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1보다 크다라고 놓고 푼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건 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답은 얘가 되겠지. 이때도 풀어야 되겠네, 그렇지?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이 세모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나와서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절대값을 없애긴 없앤 거야, 그렇지? 이해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 그럼 x는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도 답이 되나? 1보다 작은 거 맞아? 그럼 이거 답이 두 개 다 되잖아. 근데 원래 원칙은 이거야. 근데 절대값이 한 개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풀어야 되나? 그냥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풀지.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좀 계산 틀린 거 있나? 이거? 미안. 그래도 답은 맞다, 그렇지? 미안.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4일 때는 5고 1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값은 제곱하면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제곱하든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제곱하든 답은 뭐가 되든가 맞지? 그래서 제곱하잖아? 절대값을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 절대값을 제곱한다는 거는 그냥 이 값을 제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냥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하나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그게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그렇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와 있어. 만약에 x-1, x-2 이게 4 이런 거 풀어볼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범위로 나눠야 돼. 그치? 범위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0보다 크냐 작냐를 여기서 따질 때는 x의 기준이 뭐야? x가 1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지. 1보다 클 때는 양수야.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그치? 이쪽은 기준이 2를 기준으로 0보다 크냐 작냐 결정나잖아. x값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수직선으로 1과 2를 계속 뒤에 있다고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식이 더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범위를 나누면은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지.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요렇게잖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면은 둘 다가 이놈의 입장에서 음수인 경우랑 이렇게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이럴 때는 이렇게 다 하자고. 알겠지?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자, 1번. 1번은 x가 1보다 작을 때다. 그렇지? 1보다 작으면은 앞에 있는 식도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이것도 1보다 작은 쪽, 이 1보다 작은 쪽 여기 풀고 있잖아요. 그렇지?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음수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입장에서도 얘는 음수야. 그렇지? 다 마이너스 붙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 마이너스 붙어 나와서 이렇게. 얘는 4.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x가 3이 넘어와서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무조건 이게 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범위 안에 있는 거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1보다 작은 거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제는 여기서 여기. 근데 이제 큰 쪽에다가 보통 등호를 붙이니까 여기는 등호 붙이고 이제 여기는 등호 빼고 이렇게 갈게. 반대되면 상관없어. 일괄적으로 빠짐없이 다 해주면 되니까. 1하고 2.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데. 그럼 이제 이놈의 입장에서 지금 이쪽 영역은 양수인 영역이잖아.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놈은 여전히 음수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면 x 빼기 1.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 근데 쑥 지워버리지 말고 계산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없애지 말고 좀 힘들지만 여기 x라고 써주자. 야, 플러스 1인데 넘어와서 3이야. 그럼 이거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 그럼 이 전체가 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1부터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들은 다 안 돼.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는 해가 없다는 소리라고. 그치? 이 전체 값이 해가 없다가 아니야. 그치? 요 사이에서는 절대로 x값이 안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렇게 됐고. 어차피 해가 없으니까 해를 구하는 거면 일단 요거 하나 써야 돼. 이제 2번은 해보니까 안 되고 3번은 이제 이쪽 x가 2번을 갈 거니까 그럼 다 양수로 나오겠지. 그럼 바로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2x-3이 4. 그럼 2x가 7. 그럼 x는 2분의 7. 3.5네. 여기 있겠네, 그치? 그럼 얘도 답이 된다.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풀 때는 절대값을 생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하려면은 막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생략할 때 음수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양수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치? 그런 경우를 범위를 이렇게 잘 쪼갠 다음에 생각해. 자, 이런 내용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2차식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돼. 어떻게 나오냐면 이 2차식 푸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주지. 이렇게. 됐어? 근데 어차피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고 했잖아. 이 부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거야. 맞지? 우리가 근데 절대값 한 개인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원칙대로 지금 이거는 x가 뭐보다 0보다 크냐 작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야,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가 0보다 보통 큰 쪽에다 등호를 같이 붙이니까 그때는 얘는 양수로 나와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2만 답이 돼. 왜? 0보다 작은 건 뭐 그러고 있어. 그치? 자, 이거는 x 플러스 3이야.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2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2만 답이 돼서 답은 이렇게 두 개 써야 되는 거라고. 그치? 이게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2차식이면 절대값이 두 개씩 세 개씩 넣지는 않아.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하나 정도 있으면 그렇게 절대값 해결하면 돼. 기본 원칙은 잘 계산이 안 돼. 그럼 절대값은 먼저 벗기려고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뭐를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가 결정나는지 잘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근데 가우스비가 있을 때 문제는 이렇게. 그치? 근데 무조건 이런 기호 나온다고 우리가 아는 그 기호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문제에서 약속을 해줄 거야. 그거 문제의 약속이 이게 맞으면 우리가 알던 방식이라고. 알겠지? 자, 가우스 x라는 값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예를 들면 1.9가 있어. 1.9는 여기 있지, 그치? 맞지? 그럼 이거는
1.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답인 거야. 맞지? 이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그치? 1.9를 넘어가는 정수는 2야. 1.9를 넘어가지 않는 정수는 여기에 있는 정수 무수히 많잖아. 그치? 이 무수히 많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정수는 얼마? 1이지 1. 맞지? 그래서 가우스 1.9는 답이 얼마가 돼? 1이 나온다고. 그치? 1.9를 넘지 않는 거니까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가우스 1.8은 1.8도 이거는 넘어가는 정수 말고 넘어가지 않는 정수들 중에 제일 큰 정수 최대 정수 묻는 거니까 1이야. 가우스 1.0001 얼마죠? 1.0001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다 또. 그치? 1 됐어? 그 다음에 가우스 1은 1 같아도 돼.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1은 1을 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1은 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1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수직선이 있을 때 어떤 정수가 있고 그 다음 정수는 하나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그 다음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 값을 다 가우스 취하면 다 뭐가 되죠? n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1이나 1. 얼마들은 다 가우스 취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그치? 어떤 값이 그러면은 얘가 1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 x는 뭐가 된다는 소리죠? 1부터 해서 2가 되기 직전까지야.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가우스 기억나고. 이해했어? 그래서 어떤 값이 정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으니까 n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x는 n부터 해서 n 플러스 1 여기 포함하고 요거 n 요 사이 거리는 다 n이 된다고. 예,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때 말이 나오냐면은 무리수의 다른 말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잖아.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는 안 되는구나. 그치? 나중에 지수로 막 삼각함수 막 배우고 그 값들이 다 무리수야. 파이 이런 애들. 자, 근데 그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아서 파이가 3.14 얼마 끝없이 가는데 얘가 부정합해서 알 수가 없지. 근데 제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뒷부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전체 파이라는 값에서 빼기 3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맞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파이의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이가 소수 부분 뒷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정수가 얼마인지 알아서 정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 그럼 파이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3이잖아. 그럼 파이를 가우스 기호 쓰면 안 되나? 맞지? 그치? 그래서 무리수 같은 것들의 소수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리수의 무슨 부분이 먼저 필요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가 필요하지. 그치? 무리수 x라는 값의 소수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정수 부분이 먼저 필요해서 그 값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취하면은 이게 그 값의 정수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소수분을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소수분은 어떻게 쓸 수 있죠? x라는 전체 값에서 뭐를 빼면 돼? 가우스 x라는 값을 빼면 되잖아. 이런 기호의 편의성 때문에 이런 기호를 많이 배우는 거라고. 그렇지? 근데 애들이 나중에 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야. 정수 부분이라면 그럼 2. 얼마나 2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정수 부분 2가 되지. 근데 음수일 때 착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마이너스 1. 얼마가 있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네요 라고 생각해. 아니야. 봐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이놈이 아니라 1로 가지. 맞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얼마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얼마는 여기잖아. 그럼 이것들을 가우스 값 취하면 마이너스 1. 얼마라고 해서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가 되죠?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하면 마이너스 1.7이 있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0.7이지. 근데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말할 때 소수 부분을 양수로 고쳐야 된다.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고 빼기 0.7을 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0.3이잖아.
소수 부분을 양수로 고쳤을 때 그 정수값이 정수부라고 말하는 거야. 사실 실제로 수학에서. 알겠지? 그래서 음수일 때 이거 함부로 요것만 보고 쉽게 하면 안 돼. 그치? 마이너스 1점 얼마가 있으면 수직선으로 생각하라고. 여기야. 그러면은 이 값은 이 가우스 취하면 항상 이 앞쪽이잖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그냥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2였으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런 거는 1일 때 1인 거랑 똑같은 방법이. 그치? 하지만 점 얼마가 있을 때 음수일 때 그냥 앞에 거만 보고 막 쓰면 안 된다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식을 가우스 기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y는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반학함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볼게. 이런 그래프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뭐가 돼? 가우스 형은 0이잖아. 정수 부분만 쓰기로 했잖아. 이 y값이 정수 부분이 y값이 되잖아. 0.1은 0 아니야? 0.2도 0이지. 0.3도 0. 0.9999까지 1이 되기 직전까지는 다 뭐가 돼? 0. 근데 갑자기 1이 탁 바뀌는 순간 y값이 뭘로 바뀌죠? 1이 돼버리지. x에 1 대입하는 순간 y도 1이 되잖아. 1부터 어디까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1.9999까지는 x에다가 1부터 1.9999까지 대입하면 y는 전부 다 1이라 생각했어. 그 다음에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겠지. 물론 이쪽으로도 그런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복되게. 맞지? 그럼 문제 안 된다. 그렇지? 이러면은 뭐 그러지?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실제로 x가 0, 1, 2, 3, 4 1씩 커지면서 이 전체 값도 정수분이 바뀌잖아. 근데 얘는 x에 0부터 1까지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까? 0 집어넣을 때 0 나오지.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언제 얘가 1이 되지? 2분의 1 집어넣어야 1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얘는 x가 0부터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착하게 가면 되잖아. 1씩 끊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얘는 2x가 0부터 1까지 2x가 1부터 2까지 이거를 통째로 x처럼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x는 2로 나누면 뭐가 돼? 0부터 해서 2분의 1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x가 2분의 1 포함해서 1까지 2로 나누면 2분의 1, 1이니까. 그치? 0부터 0.5까지는 대입하면은 0부터 1까지가 나오고 이 값은 이렇게 하는 게 2분의 1까지만 대입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1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죠? 이해해? 요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쫙 축소돼. 몇 배로? 옆으로 길이가 2배로 축소되지. 이게 3이었으면 3배로 축소되지. 얘가 4였으면 4배로 축소될 거야. 그럼 여기서 함수의 모든 함수의 특징을 알 수 있다. y는 x, y는 x, 이게 y는 x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가 그랬다 이거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럼 y는 2x는 기울기가 2배야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높이를 그대로 살려두면서 x 값이 2분의 1배로 그러니까 이게 축소된다고. 다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이 2분의 1로 다 축소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나중에 복잡한 함수 풀 때도 좀 y는 x제곱이 있는데요. y는 4x제곱. 사실 이거는 그냥 그려도 그릴 수 있지만은 2x의 제곱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y는 x제곱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x가 2x로 반대로 돼 있다는 게 얘가 2배로 짧게 축소를 해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야 이게. 뒤에 만약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같이 옮기는 거야. 이렇게 평행이 동이니까. 그치? 플러스 1이면 x축으로 1만큼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실수배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번
예제나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근데 연습 문제나 너 이제 숙제로 하는 센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모의고사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이상 보게 될 거니까. 만약에 제곱으로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인식해야 되지 이거를 x라고 인식해야 되잖아. x 제곱이 착하게 어디서부터 0부터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가야 되잖아. 물론 마이너스 1부터 0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제곱인데 그러면 제곱을 뺐으면 그때 실제로 우리가 x는 뭐부터 해? 0부터 1 맞아 얘는, 그렇지? 근데 얘는 1부터 루트 2, 그렇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부터 루트 3 이렇게 돼. 루트 2부터 루트 3을 대입해야 실제로 얘는 2에서 3 사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면 얘는 0에서 1 사이는 대입하면 다 실제로 제곱해도 0에서 1, 2 나오니까 다 0이 될 거라고, 그쵸? 이렇게. 근데 1에서 2가 돼. 1에서 루트 2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 얘는 1부터 루트 2 대입하면 제곱하면 1에서 2가 나와서 다 1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에서 2까지를 대입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루트 2까지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다 1이 나오는 거라고. 루트 2 이렇게, 그치? 루트 2부터 루트 3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루트 3이 여기 있으면 루트 2부터 루트 3이 전부 다 뭐가 돼? 2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3부터 루트 4는 2지, 실제로. 그게 다 3이, 여기 2가 루트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게 2, 얘가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쪽은 어떡하죠? 더 이렇게 돼요? 아니, 제곱이니까 어차피 0에서 1을 하든 그거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0을 해도 제곱하면 0에서 1 대입하면 똑같지, 그치? 얘네들의 움직임이 반대로 이렇게, 그치? 이쪽으로 대칭이 되지 않나? 똑같이? 요 값이 마이너스 이거 대입해도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치?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얘를 그대로 반대로 대칭식 이렇게 적은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럴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양쪽 다 하진 않고 오늘 한쪽만 좀 생각하게끔. 됐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기본 가우스 기호 자체에 대한 어떤 이 함수를 우리는 가우스 함수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바닥 함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왠지 계단 함수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계단 바닥 그렇게 바닥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이거를. 근데 가우스 함수라는 의미보다는 바닥 함수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맞는데 많이들 그냥 가우스 기호, 가우스 함수라고 불러서 근데 편의상 많이 하는 걸로 할게.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자 이제 가우스 기호가 나와 있는데 가우스 기호만 순수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때 이 풀이 바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좀 이따가 2차식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식의 풀이는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푸는데 이렇게 생각해. 첫 번째, x의 범위가 있는 경우, x가 이렇게 해놓고 다음 x가 0부터 3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없는 경우가 있을 거다. 알겠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 기호를 범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0부터 1까지 주어져 있는 범위 다 따지는 거야. 끝날 때까지. 얘가 만약에 x가 0부터 3까지 만약에 등호 있으면은 마지막에 x가 3인 것도 따로 같이 풀어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우스 기호는 뭐가 되죠? 0으로 바뀌고 요때 가우스 기호만큼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고 이 가우스 기호는 2 얘는 3으로 바뀔 텐데 예를 들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는 0 이런 식으로 또 물론 상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있다면 이거일 때는 뭐가 돼? 얘만 0이고 얘는 아직 이 사이에는 모든 통틀어 숫자니까 그대로 지우면 안 되고 x제곱이 0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럼 x는 0. 근데 이 조건 안에 있으니까 0을 하면 되겠네, 그치?
x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얘가 1이 될 테니까 x제곱 빼기 1은 0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은 답이 안 되지. 1은 되나? 등호 있으니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답이 된다고. 그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둘 다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얘는 얘대로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지. 얘는 2고 얘는 2 아니야. 2점 얼마일 테니까 그대로 x를 살려놔야 돼. 근데 가우스 기호 자체는 어떻게 됐든 빼기 2가 돼서 얘는 x는 풀마 루트 2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안 되지 둘 다. 3일 때는 x가 정확하게 3이기 때문에 여기도 3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이번에는.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다 3 대입하면 9가 되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 0이 안 되니까 이건 답이 안 되겠네. 그치? 그렇게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 됐어? 근데 범위가 없는 경우가 있다. 1번 범위가 있는 경우, 2번 x의 범위가 없는 경우. 자, x의 범위가 없는 경우는 똑같은 식인데 이 범위가 안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똑같은 식인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한 식이겠지, 그치? 이게 0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걸 푸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있지. 가우스 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은 치환하자. 가우스 x나 그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하자. 그러면은 t 제곱 마이너스 t가 0이잖아. 없는 경우 무조건 치환이야. 그렇게 해서 t 마이너스 1이랑 t로 인수분해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t인데 t가 가우스 x인데, 그치? 이게 0 또는 이 t가 가우스 x인데 이게 1, 두 가지 답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0, 1이 답이 아니다, 그치? 아까 있지, 가우스 x가 0이야. 그럼 x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0에서 1이 되기 직전까지 모읍시다. 답이 범위로 나와. 문제는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x는 어떻게 되죠? 1부터 2 사이. 2는 안 돼.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얘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어. 왜? 0부터 해서 1이 되기 전까지였는데 이게, 그치? 이것 또는 이건데 얘는 또 1부터 해서 2가 되기 전까지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그냥 합쳐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0부터 2가 되기 전까지 다 되는 거지. 요 사이가 다 되는 게 다 채워져 버렸으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가우스 기호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 사실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거야. 한 가지만 오늘 새로 배울 게 좀 많다. 이 책에는 또 없어. 책에는 없는데 교과서에도 이런 과정들은 다 안 나와 있을 거야.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아마 책을 찾아봐도 안 나와서 이거 좀 기억해야 돼. 그냥 2차 방정식 정도는 윤태가 그냥 보니까 다 풀더라고. 어차피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용이라서 선생님 따로 안 다뤄줘도 될 것 같아. 시간도 그런 거. 근데 하나만 더. 이중 그거. 이것도 없다. 책에.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배울지 모르겠다. 이중근호 푸는 거인데 루트 a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얘가 루트 a랑 루트 b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야. 물론 당연히 a가 더 커야 되겠지. 큰 거 둘 중에 큰 놈을 먼저 써. 이렇게 정리된다고. 예를 들면 이거를 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12라고 8 플러스 2 루트 12. 물론 이거 더 뺄 수 있지. 하지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이상한 식이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기가 2였을 때 가능하다. 루트 앞에 숫자 2였을 때 곱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비슷하잖아. 곱해서 얘가 되면서 더해서 되는 걸 찾는 거야. 곱해서 12가 되면서 더해서 8이 되는 거. 6 곱하기 2지. 그러면은 큰 거 먼저 쓰기로 했잖아. 루트 6이랑 루트 2 써놓고 얘 가운데가 플러스면 플러스 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주면 돼. 됐어? 요 방법을 좀 기억할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이거 자체가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다. 봐라. 루트 A 플러스 루트 B나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A 자체가 양수, 음수만 아니면 그치? 맞지? 앞에 거 제곱하면 얘가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얘가 되고 가운데 2 곱하기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랑 얘랑 없어져서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루트 있는 채로의 완전 제곱식이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7 더하기 루트 뭐라고 할까? 아니 뭘 하면 좋지? 할까? 이렇게 있다고 칠까? 이렇게?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이중근호라고 그렇지?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앞에를 뭘로 만든다고? 2 만든다고. 그래서 루트 7 그 스스로 나올 수 있지. 2가 4가 2가 돼서 나와서 2루트 6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곱해서 6이 되면서 더해서 7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라고. 그럼 6하고 1인데 항상 우리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큰 놈을 먼저 쓰기로 했지. 작은 놈을 뒤에다 쓰고. 그럼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쓰면 된다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스스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수로 만들어서 전체를 2배 이렇게 해준 거야. 얘가 스스로 2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야 되냐 하면 이중근호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만 좀 어디다 기록을 좀 해볼게. 2차 방정식 근데 내용은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 꼭 필요한 거는 이중근호를 풀어야지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기도 해. 근데 안 풀고 풀 수 있게끔 내기는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 힘들잖아. 근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돼. 인수분해 되나? 루트 2 더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루트 2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지?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루트 2 곱하기 1인데 둘 다 마이너스면 되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맞잖아. 잠시만. 그러면은 이런 순서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루트 2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는 돼. 그래서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또는 x는 루트 2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또는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그치?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근해 공식에 처음부터 넣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넣어도 돼. 근데 너무 복잡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나 허수가 나와 있으면 얘를 없앨 수 있는 거야. 켤레를 곱하든지 이걸로 그냥 다 나누어 버려. 켤레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2 빼기 1을 다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루트 2 빼기 1 곱하면 얘는 어차피 1이 될 거야. 맞지? 근데 여기다가도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은 힘드네.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가 있고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놔두고 일단 3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2랑 합치지.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놔둘까?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1 이거의 x. 그 다음 얘도 루트 2 빼기 1을 다 곱했으니까 얘도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은 플러스 2 빼기 루트 2 이거는 0으로 바뀔 거 아니야. 자 근데 근해 공식에 넣을 거야. 2a분의 어차피 2겠네 그럼 그치? 2분의 x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 그치? 2 루트 2 빼기 1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어차피 이거 없을 거 이거 제곱하는 거야 9 마이너스 4 루트 2 이게 b 제곱이야 요거 제곱하는 거 전개해보니까 빼기 4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라서 빼기 4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에이 이거 좋은 예가 아니네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럼 이거 한 번은 플러스 1이라서 없어지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라서 안 없어져서 다 두 개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 허수는 그런 경우 좀 더 많을 거고 분명히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중분호를 풀어야 돼. 이중분호를 근데 풀어야 되는데 안 풀게끔 문제지. 이중분호 푸는 걸 안 배우잖아. 그럼 너 알아서 요령껏 이걸 정리를 인수분해를 막 힘들게 해야 된다고. 되니까 되지. 근데 되긴 되지. 힘들잖아.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이게 그치?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편례를 곱한 게 아니라 이걸 도저히 다 나눈 걸로 또 새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문제마다 다 다른데 뭐 어떻게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수분해가 그냥 쉽게 이 정도인데 인수분해가 보일 때도 있어, 그렇지? 근데 이 정도도 선생님도 어떨 때는 이게 인수분해를 생각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이 안에가 루트가 또 있는 식으로 얘는 없어져서 다행이지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런 방법으로 책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풀이를 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 어떻게 그걸 일일이 75분 다 해? 그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거 그냥 배워버리는 게 낫지 아마 교육과정이 이제 너희 학년 올라갈 때부터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 옛날에 지금 학생들은 빠졌다고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할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일단 뭐 내용 여기까지만 좀 하고.